네, 지금부터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소프트웨어 설계는 사람이 하고 개발은 로봇이 한다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LCDP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그 안에서 저희가 제품으로 출시한 램프7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램프7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와 기대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LCDP를 시중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정의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의 정의는 설계 및 개발자가 빠르고 고품질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램프7은 쉬운 개발을 지원함을 물론이고 시큐어 코드를 적용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의 소스를 전체적으로 제너레이션 하거나 SAP 아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소스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설계를 통해서 소스만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요구, 설계, 개발 등의 단계별 설계 정보와 생성된 소스의 버전과 형상 관리를 통합 관리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된 테스트와 매뉴얼 등까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산출물을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성 과정에서 소스가 생성이 되면 즉시 빌드함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설계한 시스템을 입력해보고 수정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중에서 대부분 첫 일성으로 말하고 있는 민주 개발자, 즉 초급 개발자나 현업 담당자들도 이 쉬운 환경 때문에 더불어서 쉽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추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램프7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BPMN 모델링 도구로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매니지먼트 시스템, 노코드 플랫폼, PMS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L그룹, 저희들이 묘하게 L자로 시작하는 그룹의 레퍼런스가 많은데요. 그 그룹 전체의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이 노코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PMS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한국 IBM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아시아 패시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공공 팩트 분야에서도 정보통합센터나 인천공항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중에서 흔히 말하는 LCDP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로코드라는 용어 때문에 아마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로코드의 정의상 코드가 한 줄만 나와도 로코드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코드가 나와도 노코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로코드 플랫폼의 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정의를 저희들이 좀 해봤습니다. LCDP 1레벨은 부분적인 설계로 부분적인 소스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2레벨은 전체 설계로 전체 소스가 생성을 되면서 그 소스에 대한 버전과 이력, 배포 관리까지 되는 경우, 그리고 3레벨은 요구 분석에서부터 프로세스 설계, 업무 설계, 자동 테스트, 자동 실행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3레벨로 분류를 해보았고요. 실제 이 3레벨로 나눠진 플랫폼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플랫폼의 종속적인 소스를 제너레이션 해주느냐, 플랫폼의 독립적인 소스를 제너레이션 하느냐로 나눠지는데요. 종속적인 경우에는 그 플랫폼이 없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독립적인 플랫폼 기반의 소스 제너레이션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역시 저희 램프7은 3레벨이고 독립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램프7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램프 서비스는 애자일 프로토타이핑 LCDP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SDLC,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는 요구 분석에서부터 배포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12개월짜리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 처음 1월 달에 냈던 요구 분석이
시스템으로 구현돼서 실제 사용자가 확인하는 시점은 한 10월에서 11월이 되셔야 테스트 단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남은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거나 구현이 잘못돼서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개발자가 밤을 새워야 되거나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가 여기서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애자일 프로토타입 방식은 요구 분석과 기본 설계를 마치게 되면 프로토타입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프로토타입은 등록 수정 삭제가 가능한 실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개월 중에 한 3월 정도면 고객이 요구사항으로 낸 내용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3월째는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요구사항과 다르게 구현되었거나 잘못 구현된 것들은 이터레이션, 반복을 하면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요구사항이 확정된 이후에 상세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를 마치시면 그 다음 단계는 거의 하실 일이 없습니다. 즉, 소스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테스트 시나리오로 등록된 대로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고 그에 따른 매뉴얼까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밸리데이션 모델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프로세스, 데이터, 화면, 업무 기능, 테스트까지를 설계하고 나면 실제 운영될 프로그램 소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또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서 업무 기능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일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물론 거기서 발생한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설계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수정을 하고 제너레이션한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잠깐만요. 저희들이 2000년에 특허를 출원해서 이 모델 그대로 올해 3월에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가 어떻게 보면 이 모델에 대한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우리가 그동안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데브옵스,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은 어떻게든 시스템 개발자들이 모여서 통합하고 운영을 해왔죠. 근데 실제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지는 못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지금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데브옵스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짙은 파란색으로 된 박스들은 모두 자동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 사용자의 임의성을 좀 배제하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설계와 다른 프로그램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수정된 것을 설계 정보에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건한 모델에 실제 비즈니스 현업 담당자 사용자들은 규정과 절차 프로세스 모델링에 참여하고 설계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 나온 것이 프로타이핑으로 나온 것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 운영 시에는 이를 통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스템을 제공을 받으면서 업무와 시스템이 동기화된 매뉴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실제 비즈니스의 변화가 바로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반영된 결과로 시스템과 매뉴얼까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이 하나의 몸체로 통합돼서 동기화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생산성 측면인데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즉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의 가중치를 보면 이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이 각 단계별 진행되는 공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저희 램프7을 적용을 해서 수행되는 공수는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다시 생산성률로 계산을 해보면 327%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실제 10명의 개발자가 10개월 동안 개발하는 10억 원짜리 규모 프로젝트라고 가정해보면
실제 5.6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 범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3가지 타입으로 지원을 합니다. 즉 선후행 업무, 지금 뭐 요구 접수 분석, 기능 분석, 프로세스 설계 이런 3가지 그 단위 업무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타이틀리 커플드 방식과 각 단계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루즈리 커플드 방식, 그리고 각 해당 단계의 수정 사항이 연관된 다른 업무로 설계 정보가 동기화되는 싱크로나이즈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설계와 제너레이션, 지금 파란색 박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파란색 박스만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에서부터 테스트까지 풀 사이클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실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경우 혹은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이런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도구는 안 쓰더라도 이 노란색 박스가 그려진 부분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셔야 됐던 거죠.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희 램프7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 자체도 2015년에 특허를 출원해서 2017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실제 그 화면의 개수가 162개였고요. 물론 그게 단순 뭐 코드 조회 이런 화면이 아니고 복합 화면, 그 안에 탭도 여러 개 있는 화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게 펑션 포인트로 계산하면 한 4,800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산정한 예산으로 보면 한 24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포캐스팅 했을 때 한 7.5억 정도의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투입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3.8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고객이 비용을 69% 지금 16.8억 정도를 절감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도 수익이 3.7억이 돼서 96%의 수익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소요기간도 최초 18개월 예정했던 것이 7.5개월의 끝남에 따라서 한 10.5개월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부터 아까 그 우리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있던 그림을 가지고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그 실제 플레이 시간으로 하면 50분이 소요되는 동영상이어서 중간중간 빠르게 스킵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분석하고 기능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요구 접수를 하게 되고요. 요구 접수는 분류를 과정을 거쳐서 적용을 하게 되고 실제 요구 접수와 분석 과정은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일로 아예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접수와 분석은 1대 N의 관계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요구 분석은 기능으로 다시 N/M의 관계로 분화해서 상세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들은 간트 차트, 실제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요구사항 추적도 각 단계의 산출물들이 등록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음은 프로세스 설계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설계는 업무의 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업 담당자가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정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설계자들이 프로세스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만들고요. 글로벌 표준이냐 각 회사의 표준이냐를 선택한 다음에 각 개요와 목적 범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왼쪽은 국제 표준인 BPMN 노테이션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프로세스의 절차를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등록하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 편집하고 입사 지원서를 실제 상세 조회하는 프로세스 타스크로 이루어진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실제 디시전은 판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기능 구현하거나 매뉴얼이 만들어지거나 테스트할 때 다 이 프로세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밑에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 수행을 누가 할 것인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그 프로세스에 나왔던 타스크, 하나의 단위 업무고 이게 결국은 향후에는 화면들로 나타날 건데, 그 타스크에서 어떤 업무들이 일어나는가를 정의하는 게 타스크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타스크 다이어그램은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뭐 입사 지원 정보를 조회하거나 자격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보를 작성하고 편집하거나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들, 한 화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여기다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그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케이스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조건에 따라서 정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화면에 이벤트나 실제 링크로 연결돼서 이 설계된 부분과 향후 개발될 시스템의 정보들과 연계 매핑이 돼서 동기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타스크까지 작성이 되었고요. 프로세스 모델링, 그러니까 업무를 설계했고요. 요구사항과 업무 설계가 완료되면 이 중에 어떤 것을 개발 대상으로 삼아서 정의할 것인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설계 유형을 뭐 화면으로 만들 것인지, 뭐 수작업 타스크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이걸 설계하고 누가 구현할 것인지, 그 시간은 언제 할 것인 등을 정의해서 디파인하게 되고, 이것들은 실제 이제 설계자나 개발자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담당자가 설정이 되면 이제 실제 DB 설계자한테 DB를 설계하는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익스포트 받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파일로 임포트 받아서 일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여기서 디자인을 통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괄 등록한 이후에 개별 테이블들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도메인까지 설계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이 도메인을 설계된 테이블에 적용을 해서 화면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관계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물리 설계와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했을 때
그동안에 조인해서 적용을 했던 논리적인 관계들까지도 이원화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물리 설계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반영이 돼서 구조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논리 설계한 것들은 프로그램 소스를 제너레이션 하면 그 프로그램 소스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설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을 생성하는 화면 동영상이고요. 실제 화면 생성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복제해서 설계할 것인지, 엑셀로 디자인한 걸 설계할 건지, 신규 등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은 신규 등록의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트 쪽에서는 레이아웃, 폼, 컴포넌트 등으로 노테이션이 나눠져 있고요. 가운데는 그 화면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 오른쪽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서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는 부분, 그 각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 화면 설계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할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데이터 그룹을 만들어서 기본 정보, 자격 정보, 지원 정보 정도를 정의했고,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설계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오면 실제 테이블과 항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까 설정한 논리적이나 물리적 관계를 맺었던 테이블들은 전부 연관된 데이터를 보여줘서 그 중에 선택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항목에서 실제 화면으로 구성할 것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다 배치가 되고요. 또 1대 n의 관계가 있거나 데이터베이스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1대 n의 관계는 그리드로 나타나고 관계 있는 데이터는 연결돼서 속성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속성 도메인으로 작성했던 도메인 데이터들은 여기에 자동으로 적용돼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각각의 칼럼이나 인풋 박스들의 사이즈까지도 자동으로 정의가 되고, 실제 이 위쪽에 보시면 우리 웹으로 쓰는 경우에 구조, 그 다음에 탭의 그 패드에서 사용하는 화면의 구조,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구조에 따라서 화면을 설계하실 수 있고, 이걸 다이나믹 웹이라고 해서 화면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절되게끔 다이나믹 웹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고정 사이즈로 설정하거나 하는 것들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항목들은 디제이블 하면 편집이 제어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화면 설계를 다 했으면 사실은 2단계에서 프로그램이 다 생성이 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벤트, 트랜잭션, 그리고 파라미터로 나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까만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게 벌써 로봇이 프로그램을 다 생성을 한 겁니다. 기본적인 아까 데이터베이스 설정과 화면 설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요. 물론 CRUD가 단순하게 이 정보를 그대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 과정에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또 혹은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가감성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펑션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장 트랜잭션, 조회 트랜잭션 이런 것들은 각각 화면에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로봇이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조회 이벤트의 사례를 보면 조회 이벤트에서 어떤 항목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정의되어서 제너레이션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이벤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생성된 저장 이벤트를 수정을 해서 뭐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자동으로 생성됐던
트랜잭션은 디저블 되고요.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한 것들은 이네이블 돼서 이게 이제 실제 동작할 때 사용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팝업 화면, 그러니까 지금 지원 부서를 선택해 오는 것을 단순 화면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팝업 화면을 띄워서 그 부서를 선택하고 다시 저장하는 형태로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는 부서명이나 부서 코드를 입력해왔던 것들이 팝업을 눌러서 부서를 선택하면 부서 정보가 가져오게 되는 화면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의 트랜잭션 이벤트들은 아까 프로세스에서 한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두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다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그러니까 업무 절차를 정의했던 것과 화면 설계했던 것들이 전부 정보가 크로스 매핑이 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는 것들을 테스트 과정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다 자동 반영하게 됩니다. 앞에 정의했던 타스크의 스텝들과 지금 매핑하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화면 이벤트 트랜잭션이 다 정의가 되었고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액션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부 빨간색 박스로 식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이게 매뉴얼에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혹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넘버링을 하게 되면 그 넘버에 따라서 설명이 따라 붙고 그거에 따른 항목까지 매뉴얼로 자동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화면 설계된 것을 보셨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사양서를 손으로 작성을 하고 코딩은 또 따로 했었는데 지금 화면 설계한 내용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고 수정하고 커스터마이징 한 정보까지가 설계 사양서로 이미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엑셀로 업로드해서 화면 설계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방식을 엑셀로 디자인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화면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엑셀로 만들어진 양식을 임포트하게 되면 바로 그 화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 단계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해야 될 기능을 정의하고 하는 것들은 기존 신규 화면과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현업 담당자나 초급 개발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도 모르고 업무는 잘 알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의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된 테이블을 가지고 CRUD, 그러니까 등록 수정 삭제를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업무 담당자가 IT 개발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단순한 CRUD 화면들은 그냥 엑셀 화면을 올려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제너레이션하고 그냥 CRUD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그러니까 실제 이 정도 화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3분에서 5분 내에 업무가 자동 개발되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단계 더 내려가서 화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와 트랜잭션을 정의하는 부분을 정의하고 혹은 또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것들을 검증해서 메시지를 뿌리는 이벤트를 수정할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2010년에 내놓았던 NCD 플랫폼과 지금 현재 로코드 플랫폼의 다른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코드 플랫폼은 그 노코드 플랫폼 하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밖에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코드 플랫폼에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실세계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노코드 플랫폼 가지고는 비즈니스를 구현하고 실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로우 코드로 전환하게 된 것이 그런 변경사항 혹은 비즈니스 로직에 복잡한 로직을 적용하거나 이미 그 개발된 기술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벤트 트랜잭션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설계함으로 인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이 안에서 수용하는 체계로 변경을 해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브스트링으로 읽은 다음에 잘라서 그것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로 확인한 것들을 소스로 생성된 상태를 보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한 것이 이제 소스로 바로 실시간 제너레이션이 됐고요. 여기서 소스를 수정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시면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실제 왼쪽은 로봇이 자동으로 생성된 소스 코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편집할 수 있게끔 그 소스 코드를 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겠죠. 실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기존 로봇이 설계한 것과 사람이 수정한 것을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시스템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형상 관리가 변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전에 보신 거는 이벤트에 대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이번은 트랜잭션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례를 보고 계시는데 트랜잭션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한 것을 화면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사용자가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 주었는데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로직을 또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조인하거나 혹은 컬럼의 상태를 바꾸거나 또 결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수정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실제 SQL 코드로 제너레이션이 되고요. 이 코드로 제너레이션 된 거를 또 수정, 아까 편집 모드처럼 사람이 수정해서 처리하게 되면 로봇이 생성된 부분과 사람이 수정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형상 관리하고 소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는 사용자가 수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테스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보여드리는데요. 테스트는 실제 아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하고 타스크 설계했던 것을 화면에 매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매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테스트 시나리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시나리오에 맞게 데이터를 생성해 줌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한 이후에 테스트를 수행하시게 되면 이 안에 로봇 프레임워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실행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의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버튼을 누르시고 퇴근을 하시면 밤새워 얘가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남겨줄 것이고요. 실제 결과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로그 정보와 테스트한 실제 화면을 동영상으로 떠서 실제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공급 기업 입장이나 수요 기업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서 우리가 그동안 3D 업종이라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야기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